f2x가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0에서의 미분계수인데 그럼 f'(x는 3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의 연전제곱에다가 자, 분자미분 분모 분자미분 하면은 이거니까 분모랑 곱하면 제곱 빼기 자, 분모미분 분자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하자면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0 대입하면 되겠죠? 0 대입하니까 1, 0 대입하니까 1, 1 더하기 2의 제곱 4분의 0 대입하니까 1, 0 대입하니까 1, 4 0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1, 0 끝났네요. 1 너무 쉬운데요? 이번에도 그래요. 뭐가 여기서 되죠? 완전 다른데요? 네네. 자, 분자 미분하면은 미분해도 그대로가 잘못했다, 그렇지? 잘못했어. 근데 정답이 1은 맞을 거야. 근데 봐봐. 그렇네. 얘 미분하면 ln3 나와야 되는데. 얘 미분하면은 아니야. 여기는 그대로고 제곱분에 얘 미분하면 ln3 나와야지. 그렇지. 얘 미분하면은 그렇네. 정리 다시 하자. 그렇네요. 성현이가 제일 얘기했네요. 다시 해볼게요. 자, 분자 미분하면은 3x로 미분하면 n은 3 곱하기 3의 x제곱이고요. 자, 얘를 미분하면 네, 여러분들 사실 얘를 어떻게 미분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를 미분해서 치면은 일단 이거 미분하고 ln이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ln이 누가 나오냐면요. 이거 미분할 때 잘 들어보세요. 원래 얘가 3분의 1의 x제곱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은 ln 3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3분의 1의 x제곱이어야 되겠죠. 그쵸. 이게 미분을 한 거란 말이에요. 되었죠? 그렇죠? 그냥 내가 얘를 미분하는 거잖아. 이거 미분해봐. 그럼 이제 이게 여기 x니까 마이너스 승리분 안 나올 거 아니야? 이건데 잘 들어보세요. 3분의 1 어차피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앞에 ln은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자를 미분하면은 ln은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분자 미분의 분모였으니까 이거 제곱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도 제곱 해줄게요. 알았죠? 분자 미분 분자 미분한 거에 분모 곱할 거니까 얘만 제곱입니다. 됐죠? 네. 옆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것도 분모 미분에 분자할 건데 분모 미분할 때 ln3이 다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자, 여기를 3분의 1의 x제곱으로 분다 치면은 어차피 미분하면은 ln 3분의 1의 3분의 1의 x제곱 나올 거 아닙니까? 얘를 미분하면 그렇죠? 근데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나오거든요. 또 ln3으로 묶으면은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분자 미분에 분모 곱할 거니까 어차피 이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분모는 그냥 어차피 이거였겠죠. 분모의 제곱은 어차피 상관없고요. 자, 이제 0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는 0이죠? 얘가 4고 얘가 4니까 정답 ln3이에요. 미안해요. ln3이죠. 정답 ln3. 4 ln3이니까 미안해요. ln3 빼는 거 깜빡이. 됐죠? 다음 문제는 160페이지였나? 160페이지에 2번으로 네, fx가 ln의 루트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친구에 대한 f'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f'을 구하면 되니까 또 미분해줄게요. 천천히 할게요. f'x는 안에 있는 애를 미분하시고요. 안에 있는 애 분의 1
게다가 안에 있는 거 미분하는 건데 어차피 이 친구도 2분의 1 x, 2분의 1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앞에 2분의 1 튀어나오고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되고 다음에 속립은 2x가 나오니까 x 나올게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왜 같은 게 나오고 1 넣었을 때 값이요. 1 넣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분에 1 넣으면은 얘가 2인데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면 루트 2분의 1이죠. 네, 앞에 1이고요. 빼기 1이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까요? 정답입니다. 겨울게 뭐가 있어? 제가 하면 더워져요. 좀 마음 깨끗하게 먹어봐. 얼마나? 글쎄 나는 모르지. 너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데. 자, 해봅시다. 이만수와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매개변수가 먼저 나왔나요? 매개변수 미분법을 먼저 하고요. 야, 이게 매개변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이렇게 3페이지씩만 있다고요? 그렇네요. 아, 세 개를 오늘 세 개만 해도 오늘 시간 다 할 것 같은데. 이게 점수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와, 어떤데? 와, 가보겠습니다. 이게 동화. 맞아, 이게 형 도함수야. 이게 이분은 두 번째니까 그래, 도함수가 프라임 한 번 한다. 이게 도함수 두 번 한다는 뜻이에요. 프리 프라임은 3개 도함수겠죠. 뭐 어려운 얘기였죠. 네. 자, 일단 볼게요. 매개변수 미분법 먼저 할 건데요. 이게요, 매개변수 미분법이 그러니까 얘를 하려면 매개변수 미분법을 하려면 미분에 대해 알아야 돼요. 볼게요. x가 예를 들어 뭐라 할까? 잠시만요. x를 뭘로 할까? 어? 4 t제곱 플러스 1을 하고요. 자, y는 t의 4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라고 할게요. 그 y가, xy가 이렇게 있대요. 자, 얘는요, 얘는 누구냐면요, x, 들어보세요. 누구냐면, x, y 그래프에, 뭐라고 해야 돼? 이 친구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x, y축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점들이긴 합니다. 왜인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야, t가 0이야? 그럼 x좌표 얼마야? 1 y는 4 1,4를 찍을 수 있네요. 그쵸? 옆에다가 t는 0 써주면 되는 거예요. t가 1이야? 얼마야? 2,7 2,7을 찍을 수 있네. 7을 찍을 수 있어요. t가 1일 때는요. 이런 식이면은 t가 얼마냐에 따라서 xy 좌표가 다 유기적으로 나오겠죠. 유기적으로 나오는데 걔가 어떤 이런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얘는요 곡선을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바보라서 잘 모르겠지만 얘는 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 것 같아요. 아니 여기 0일가 3이네 0일 때는 이제 t가 그러니까 0일 때가 3이라는 거 근데 0일 때가 나올 수가 없죠 x가. 아 그러네 애초에 이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만 그려지긴 할 건데 이런 그래프긴 한데 자 볼게요. 이런 그래프만 그려지는데 보세요. 네, 원래는 우리가 y는 뭐 어쩌고 x 뭐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x, y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x축과 정의역축과 치역축에 x, y 관계를 알아야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xy 관계는 모르지만 xy가 4개 변수라는 t라는 어떤 문자를 통해 나타나져도 결국 xy축에 점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자 t축에 x축해서 왜요? 혼자 있으니까 치역이거든요. 혼자 있는 문자가 치역이에요? T가 실수예요. 예, 그렇죠. t 실수입니다. 이 친구는 정의역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 t가 실수라는 거죠. 어쨌든 혼자 있는 문자 치역이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있는 정의역이니까 x와 t의 관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t와 y의 관계 뭐 그릴 수 있습니다. 4차 함수 중에 대충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이 친구는 약간 대칭형으로 그려질 듯. 이분하면 대충 그려지겠네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그려지네요. 제가 이분 해보니까 머릿속으로 y도 4차 함수도 이런 대칭형이긴 한데 어쨌든 t와 y의 관계도 그래프 그릴 수 있고 x와 t의 관계도 그릴 수 있는데 나는 x와 y의 관계도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걸 할 수 있어요. t에다가 숫자를 연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쭉 넣으면 그때 x, y 제곱들이 쫙 나올 거고 그때 곡선이 막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봐봐요. 사실은 근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 우리가 이제 왜 멍청이라고 했냐면 둘의 관계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y는 x제곱 플러스 3인 것 같아요. 이거 제곱하고 3 더해보면 얘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함수였던 거거든요. x, y 관계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0,3을 지나는 2차 함수의 일부를 그려본 거죠. 그렇죠? 사실 매개 변수가 없어도 x, y 관계를 알면은 x, y 그래프 충분히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 문제들에서 야 나는 x 따로 y 따로를 t에 대해 표현해보고 싶어 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문제들이보다 실생활에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실생활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물리 추리를 좀 이해하시면은 잘 될 수 있는데 물리 안 배우셨으니까 모든 물리 법칙은요 그냥 x축의 움직임 따로 y축의 움직임 따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걔네를 그냥 함수 이렇게 때려박아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알아서 x, y 점이 다 찍힙니다. 그러면은 그 물체의 움직임이 2차원으로 표현이 돼요. 이제 z축의 움직임까지 t에 대해서 내가 따로 설정하면은 알아서 3차원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거를 왜 해야 되냐면 x축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 힘을 받고 y축에 대한 움직임은 또 어떤 다른 힘을 받으면 그 힘에 관한 어떤 그 공식들이 생기거든요. x축에 대한 공식, y축에 대한 공식 해놓고 내 머릿속은 입력이 안 되지만 컴퓨터에 때려 박으면 컴퓨터가 점에다 찍어줘요. 아 그럼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컴퓨터가 x, y 관계를 알아서 계산되든 아니면 컴퓨터가 그냥 t가 0일 때 x, y 점 찍고 1일 때 찍어서 점을 따로따로 찍어가지고 연계를 하던 어떻게든 간에 그래프를 만들어내죠. 그럼 들어보세요. 그런 경우나 칩시다. 만약에 이런 경우나 치면 그러니까 2차원을 움직이는 물체인데 내가 도저히 아무리 봐도 2차원을 움직이는 물체인데 가로 방향의 움직임 따로 내가 계산할 수 있고 세로 방향의 움직임 따로 계산할 수 있는데 도저히 얘네들의 관계는 계산하지 못하겠어. 그럼 일단 걔네만 따로따로 매개변수라는 어떤 매개변수 그냥 다른 문자야. 다른 문자를 써서 x의 움직임, y의 움직임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매개변수 표현법이고 미분은 그럼 왜 필요하느냐? 어쨌든 어떤 자동차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 칩시다. 점을 찍어보니까 이래요. 근데 자동차가 t가 10초일 때 그때 순간적인 속도가 궁금해요. 그러면 미분을 해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x, y 관계를 모르는데 미분을 하려면 지금 보세요. 결국 정의역하고 그러니까 가로가 정의역이고 세로가 치역이니까 미분이라는 건 정의역분의 치역을 하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정의역 변화분의 아주 작은 치역의 변화를 보는 게 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 x의 차이분의 y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볼 방법이 없으니까 얘를 4개 변수를 통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는 방법 4개 변수를 통해 미분해서 구하자 라는 게 4개 변수 미분법이에요. 내가 xy 관계를 봐봐. xy 관계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거 미분하면 돼. 이거 미분하면 돼. xy 관계를 알고 있으면. 이해했어? 봐봐. t가 10일 때 예를 들어 t가 10일 때 여기 좌표가 3,5야.
t에 10을 넣으니까 x가 3, y가 10, y가 5가 나왔어. 그러면은 근데 그 x, y 관계가 말이 안 되지만 이거라고 치자. 그럼 나는 얘를 미분해 y 프라임 그럼 2x지. 그치? 여기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3을 넣으면 돼요. x가 3일 때 미분계수 6이네? 아, 얘 순간적으로 6만큼 속도가 나오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x, y 관계를 모를 때, 내가 도저히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식을 이용해서도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x의 변화라는 건 x 조금 변할 때 y 조금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자, 원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때 가로 방향 x의 차이를 델타 x, 델타 y라고 하기로 했거든요. 델타가 그 디퍼런스의 약자예요. 차이. 델타가 그리스 로마자 보니까 알파벳으로 D거든요. 델타 x, 델타 y예요. 그래서 원래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잖아요. 근데 이 스몰 d는 뭐냐? 아주 작은 차이. 스몰 d를 굳이 표현하면은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갈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차이를 구하는 게 미분이잖아요. 그쵸? 왜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었는데 이 점이 여기에 졸라 가까이 오면 x 차이, y 차이 아주 작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이렇게 쓰기로 했고 얘가 바로 미분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얘를 보고 누군가를 미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이 친구는 dx분의 dy라고 할게요. 원래는 dy dx를 읽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dx분의 dy라고 합시다. 알았죠? 이렇게 쓰면 y라는 치역을 xn에 미분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필기합시다. 여기까지. y라는 치역을 x에 대해 미분한다 라는 건 뭐예요? x를 정의역으로 보고 정의역의 차이분의 그 치역의 차이 계산해내겠다는 거죠. 주인공이 치역이 맞아요. 야,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해내면 뭐 나와? 정의역 1 증가할 때 치역이 얼마나 변화할까가 나오니까 치역이 주인공이지. 얘가 얼마나 변화할까? 얘 1 변할 때 그게 기울기잖아. 정의역이 1 변할 때 치역은 얼마나 변화할까? 이게 기울기잖아. 그치? 주인공은 사실 치역이지. 그러니까 이 치역을 x에 대해 미분한다 라는 뜻이 바로 dx분의 dy거든요. 분수 취급해도 됩니다. dy dx로 안 읽는다고가 놀리는 애들 있으면 그냥 사생활 때리세요. 합친다. 진짜 뭐 별것도 아닌 게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수능사를 각자 놔주면 내가 너 말이 맞다 해줄게. dx분의 dy가 필기할 때 예준이가 됐나? x분의 y 분할해 전염이 되는 거야?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은 dx, 아주 작은 y의 변화량은 dy. 그럼 이거 뭐예요? 아주 작은 x의 변화보다 아주 작은 y의 변화. 그거는 알았는데 또 뭐뭐에 대해 뭐라고 dx는 dy가 x에 대해 y라는, 그러니까 정의역 x라는 문자에 대해 y라는 함수를 미분했다, y라는 치역을 미분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되셨나요? 네. 평소에는 저 y 대신에 뭐 fx가 함수를 그렇죠. 저 여기가 원래 함수 자리예요. 치역 자리죠. 치역 자리. 함수 자리라고 할게요, 이제. 네, 함수 자리를 할게요, 편의상. 치역 자리가 맞아요. 네, 치역이 넣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 f'x라고 그냥 편하게 쓰는 거예요. 네. 이거 뭐냐고요? y''이라고 편하게 쓰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굉장히 불친절하죠. 왜요? y라는 애를 도대체 누구로 미분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써요? 이미 x로밖에 미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의역이 무조건 x입니다.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정의역에 대해 해당되는 문자는 아무거나 해도 되고, 이제 문자 말고 정의역에 해당되는 값이 아무거나 해도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시간이라면 지금 이제 x는 어떤 가로 위치죠. 시간이 정의역이고 얘가 가로 위치가 된 거예요. 치역.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미분하면 뭐예요? 1초당 가로의 위치는 얼마큼 변화할까? 얘를 미분하면 뭐에 대해 미분해야 돼? x를? t에 대해 미분하는.
y를 t에 대해 미분하면 t가 시간이니까 1초당 y라는 세로 값은 얼마나 변화할까? 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셨습니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라는 걸 알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내가 이 친구가 이거니까 x가 2일 때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궁금해요. 그럼 사실 너네 y랑 x의 관계 알고 있으면 어차피 우리 이 그래프에서 x 정의역 y 치역인 이 그래프에서는 x 차이분의 y 차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dx분의 dy가 궁금하면 돼요. 그럼 y를 x에 대해 미분할 건데 그게 바로 얘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y 프라임 얼마 나와요? 4죠. x가 2일 때 기울기 4래요. 자, 이번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일단 나는 이 두 식밖에 모르는데 x를 t에 대해 미분할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t지 2t예요, 2t. 여기서 분위기에 y는 x제곱 플러스 3 미분할 때는 y 프라임은 이렇게 쓰면서 y 프라임이 사실 dx분의 dy라고 했잖아요. 저기 썼죠? 그렇죠? 간단하게 y 프라임 썼다고? 이렇게 쓰면서 얘는 미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미분해야죠. 그쵸? 자, 얘는 미분하면 t에 대해 또 미분할게요. 정의역이 t니까. 그러면 dt분의 dy는 4t의 세제곱 플러스 4t가 되겠죠. 그쵸? 나오겠죠? 구했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나는 궁극적으로 뭐가 궁금한 거냐면 봐봐요. 미적분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없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줘. 그때 순간 변화를 구해줘. 아무 말이 없이 그걸 물어보면 무조건 x분의 y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개빡치긴 하는데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고된 과정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줘. 이러면 무조건 dx분의 dy예요. x의 차이분의 y 차이를 구해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알고 계세요? 문제에서 t가 1초일 때죠? x가 2일 때는 t가 1초일 때 dx분의 dy를 구해줘 라고 문제에서 나오면 아니면 1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줘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를 해서 이거 dx분의 dy 바로 나오죠? 이게 뭐겠어요? dt분의 dx 뭐였더라? 2t? dt분의 dy 뭐였더라? 이거? 뭐였죠? 그쵸? 여기다가 t가 언제일 때? 1일 때를 넣어보면 답이 4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야만 하지. 근데 실적으로 보면 이해가 섭섭했는데요. 그래. 설명하는 거 아주 잘했습니다. D를 사용하니까 뭔가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dt분이 아니면 원래 너네 평상시에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미분해줘 그러면 y 프라임이라 쓰지만 원래는 이때부터 dx분의 dy, y를 x에 대해 미분함이라고 쓰고 2x 플러스 3 쓰는 버릇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숙제에선 이런 버릇을 안 가르쳐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몰라요.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곱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적분에서는 갑자기 음함수 미분 오면은 뭘 하네요. 애들이 멘탈이 나갑니다. 막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좀 추워? 아니요, 쓰는 게 아니라 안 춥대. 우리 얼마나 그러는데. 괜찮아? 알겠어. 수준이 약간 화난 것 같은데. 약간 하나만 올릴게. 저 외계변이 근데 매개변수 미분법은 쉬워요. 결국 어차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문제에서 구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다? dx분의 dy입니다. 그리고 x와 y를 항상 다른 어떤 문자로 표현해 놓을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 문자들은 t값에 얼마 넣을 때마다 x, y 축에 점이 찍힐 수 있는 애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 놓고 미분계수 구해줘 하면 너네 뭐 하면 돼요? 자, 접선의 기울기 구해줘 그러면은 얘 t에 대해 미분하고 풍전 얘가 시역이잖아요. 얘 t에 대해 미분하고 풍전 얘가 시역이니까 그렇게 나온 애들이 있는데 걔네를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를 해주면 알아서 dx분의 dy가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응? 외울 거 없죠? 이거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내용을.
미분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보세요. 이거 음함수 미분에서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음함수 미분은 일단 절대 안 되고요. 곱셈미분법 말고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나눠서 미분하면 성현이가 뭘 물어본 건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성현이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걸 물어봤다는 걸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할 겁니다. 일단 스스로 나 절대 저렇게 안 한다. 따로 미분하고 나눈다. 이거 할 겁니다. 일단 볼게요. 자 봅시다. 이번에는 음함수 미분법에 대해 볼게요. 음함수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가 이제 수학 때 양함수, 음함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양함수는 이런 애들처럼 잘 들어주세요. 치역을 혼자 냅둬서 눈에 잘 띄게 만들어놓은 게 양함수예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확히 3학년 이때까지 항상 양함수만 배웁니다. 맨날 y는이라고 쓰잖아. 맨날 b는이라고 쓰잖아. 혼자 있는 놈이 치역이야 라고 대놓고 드러내놨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양함수가, 음함수, 양함수가 영어를 번역한 건데 양함수가 explicit 펑션이에요. 뭐야, 너몇 번에 긴 써놔. 그래도 멋있죠. 영어 야, 근데 이거 맞아? C가 큰 시험. 맞네. 맞네요. 이제 펑션 이거예요. 네. 큰 시험. 맞아요. 맞아요. 네. 음함수가 이제 이런 게 양함수. 치역이 드러나 있는 이런 뜻이라 했죠? 드러나, 뭐 양지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양지에라서 양함수를 따온 거죠. 어이가 없네. 하여튼 이러면 안 되죠. 드러나, 뭔가 드러나 있다. 치역이 드러나 있는 함수입니다. 음함수는 누구냐? 이제 이게 양함수고 음함수는 implicit 펑션이겠죠? 접두사가 이제 다 될 거니까 펑션이죠. 뭐예요? 이거 드러나지 않은, 뭐 함축된, 뭐 내재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역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음함수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함수가 일단 몇 개 있단 말이에요. 벌써 배운 것들이. 원의 방정식. 맞아요. 우리가 음함수인데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쓰면은 얘는 상수죠. 일단은 4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음함수예요. 왜요? 혼자 있는 문자가 없어서 누가 치역인지를 몰라요. 누가 정의역인지. y는 치역이라고 하면 안 되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중앙수랑 함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원의 방정식이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네. 그 x 값에 하나일 때 y 값이 두 개씩 나와서 함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배웠죠. 나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저는 학원에서 배웠던 건데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음악은 사실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의한 사실 함수는 양함수가 될 조건을 배운 거죠. 양함수가 될 조건을 배운 제일 거죠. 잘하죠. 네. 수학에서 배운 게 사실 아, 너네 잘 배웠던 게 뭐지?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그리고 학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교육 과정에 충실한 거지.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근데 짜증나니까 미리 말을 하는 거고. 함수거든요. 음함수거든요. 함수란 결국 이거예요. x에 뭘 넣으면 y값이 나오면 되고요. 점을 찍을 수 있으면 되는데 봐봐요. 얘 어쨌든 양함수로 고칠 수 있어요. y는 루트 4-x의 제곱 y는 마이너스 루트 4-x 제곱이라고 함수 두 개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원을 내가 위쪽 원 하나, 그리고 함수잖아, 함수. 함수잖아, x 하나랑 y 하나. 자, 얘네 아래쪽 원, 함수잖아, x 하나랑 y 하나. 그럼 두 개 합치면 얘 나오는 거지. 이렇게 쓰면 양함수로 쓴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네. 뭐야, 이건 또. 아니. 야, 저거 몇 개 넣어봐라. 야, 0 넣으면 2잖아. 0 넣으면 0,2. 2 넣으면 0이잖아. 나오잖아, 2,2. 완전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아니. 1차함수 같은 게 이게 루트 깐다고 1차함수가 아니야. 그러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저렇게 하면. 아니, 좀 엉겨보고 루트
시험 봐. 다오잖아. 아, 하여튼 혼자 있는 문자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음함수라 하거든요. 치역이 누군지 모르네. 치역이 누군지 모르는데 미분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게 이제 정역을 뭘로 보고 치역을 뭘로 봐야 하니까 일단 정역과 치역이 있어야 돼요. 그걸 문제를 알려주세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정의역을 어떤 문자로 두고 치역을 어떤 문자로 둘까? 결국 정의역을 어떤 문자로 두면 걔가 1 변할 때 다른 문자가 얼마나 변하는데 라는 게 궁금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문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함수라고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매개변수 유의법을 아까 배워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많이 생략되어져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아까 거 해볼게요. 이거였고 이것도 많이 생략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면 또 어려운 게 맞는데 이제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매개변수 유의법이 사실은 이렇게 써야죠. 야, x라는 함수가 t에 대한 함수야 라고 써줘야죠. 맞잖아요. 정의역이 t인 함수야. x는 함수의 이름 x. 자, 얘요? y라는 함수가 t에 대한 함수야 라고 원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원래 그 얘네들 짬뽕한 거 y는 x제곱 플러스 3인데 이것도 원래 y라는 함수는 x에 대한 함수야. y라는 이름의 함수는 x에 대한 함수야 써줘야 되거든.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되잖아. 잘 들어봐. 사실 얘네도 매개변수로 쓸 수 있어. x, y를 써볼게. 정한이 거 써줄게. 둘이 제곱해서 더해서 이런 관계 나올 수 있네? 나 x, y 매개변수에 대해 썼잖아. 이거 기본이지. 그리고 원방인데 원방이면 사인 코사인이 나와. 나갈게. 근데 뒤에 잔소리 더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봐봐. 결국 x, y 매개변수로 쓸 수 있잖아. 어떤 문자를 통해서. 얘네 말고도 여러 가지 문자 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이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야. 얘가 x, y가 아니라 사실 어떤 함수가 아니었을까? 어떤 매개변수에 대한 함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는 결국 어떤 정의역을 갖는 함수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x, y끼리도 뭐 서로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x 혼자서, y 혼자서도 어떤 문자에 대한 어떤 문자를 정의역으로 두는 함수일 수도 있잖아. 이해했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봐봐. 이 식의 정의역은 내가 이렇게 쓰면 이 식의 정의역은 t야. 그렇잖아. 얘는 치역 드린 거고. 그러니까 마치 너네가 fx 더하기 gx 막 이런 걸 쓰고 있으면은 x를 정의역으로 두는 각각 다른 함수잖아. 얘는 t를 정의역으로 두는 각각 다른 함수일 뿐인 거야. 상관없잖아 전혀. 늘 갔던 거잖아 이런 거. 자, 내가 얘를 미분할 건데 t에 대해 미분을 할게. 미분하면 자 어떻게 돼? 2에 xt 곱하기 x 프라임 t 더하기 2에 yt y 프라임 t 라고 쓸 거고 얘 0이잖아. 좀 더 디테일하게 쓰자. 우리 x 프라임 t라고 안 쓰기로 했어. dt분의 dx라고 쓰기로 했어. x라는 함수를 t에 대해 미분함. 굳이 뭐 여기 xt라고 써도 돼. 자, 이거 뭐라고? y 프라임 t 뭐라고? 우리 이제부터 y라는 함수 t에 대해 미분하는 거 이렇게 써주기로 했어. 했잖아. 됐지? 됐지? 자, 이제 이게 미분을 한 거야. 이게 끝이야. 봐봐. 이걸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야, 이제 얘네를 미분할 거야. 근데 모든 문자는 아무 개의 문자로 미분을 할 수 있어. 자, 내가 얘네들 t에 대해 미분해볼게. 자, x제곱 미분하면 뭐야? 2x고 자, t에 대해 미분했어요. 마킹해줘.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 문자 미분하고 이 문자 미분하면 y제곱 미분하면 그냥 2y하고 x처럼 미분해 이러고 자, t에 대해 미분했어요 라고 마킹을 꼭 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상수항만 미분하면 0일 거야. 뭐야? 0이잖아요. 그렇지. 거기다 깜짝 놀랐네.
그치 근데 봐봐 이딴 식으로 말해도 일단은 똑같아 식이 봐봐 야 2x 나 x를 그냥 xt라고 쓰기 괜찮아 뒷집에 dx 이거잖아 이 y 곱하기 이거 yt라고 yt에 대한 함수라고 내가 쓰기로 했잖아 나왔단 말이야 봐봐 이런 마킹이 왜 나와 그러니까 t에 대해 x를 미분했어요가 왜 나왔겠어 봐봐 왜 나왔겠어 사실 잠깐만 속미분을 해서지 속미분을 했기 때문이지 그치 속미분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dt분의 dx라는 마킹은 사실 속미분의 산물인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습니다. 속미분의 산물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배워야 돼 그러니까 뭐부터 배워야 돼 이렇게 쓰는 것부터 배워야 돼 그래 봐봐 x는 하고 t제곱 플러스 1 나와 있으면 x t에 대한 함수구나 y t에 대한 함수구나 라고 이렇게 쓸 줄 알았어야 된다고 원래 이렇게 쓸 줄 알았어야 돼 수투 배울 때부터 그런 다음에 그럼 내가 정형을 x로 보겠다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 이제 1 미분하면은 뭐 그냥 어떤 함수야 t에 대한 함수야 미분하면은 2 나오고 속미분 원래 x 프라임 t라 써도 되는데 그거 dt분의 tx잖아 그렇지 이거 미분에 2 나오고 y 나오고 속미분 dt분의 ty 써주면 되잖아 y 프라임 t를 쓸 거를 그렇지 봐봐 그걸 이제 간단하게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음함수 미분을 할 때도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는 모든 문자는 어떤 매개변수를 정의역으로 갖는 문자로 볼 수도 있다 그 마인드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모든 문자는 사실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식이지만 내가 이렇게 매개변수 갖다 쓸 수 있다는 거 언제는 얘네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문자는 항상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 문자랑 함수랑 아예 같은 건 아닌데 아예 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거라고 같은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문자마저도 함수의 문자마저도 함수의 그거라서 함수가 될 수 있는 건 함수지 어떤 매개변수 내가 언제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지 아니 그런데 t도 누군가의 함수가 될 수 있나요? 구한 아니에요? 그렇지 무언가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문자 하나를 정하는 거지 야 수많은 함수들 중에 수많은 그 문자들 중에서 즉 함수들 중에서 야 이번엔 네가 정의역을 몇 해 좀 해? T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엔 네가 정의역 몇 해 좀 해? 라고 정하는 거지 사실상 수업은 다 갈아야 돼요 그냥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제대로 배운 건 맞죠? 제대로 배운 건 맞는데 제대로 배운 건 맞지만 어쨌든 간에 다가 아니죠 맞는데 이런 걸 알고 하면 더 이제 좀 더 재밌죠 원래 이런 걸 알아야 공학에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공학 자연과학 공학에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지식 채널 이거는 오세요 문자를 다른 걸로 하고 싶어도 돼요 그리고 t가 싫으면 뭐가 좋을까? P로 할까요? 그럼 얘는 이제부터 야 너는 P에 대한 함수다 너는 얘도 P에 대한 함수라고 하자 그래야 통일이야 미분하기 편하니까 봐봐 얘는 Q에 대한 함수를 하잖아 그러면은 결국 미분할 때는 정의역을 하나 정해줘야 되잖아 정의역을 내가 P라고 정하면 Q를 또 피해에 대해서 써줘야 돼 이거까지 배우셨는데 이거. 그래야 돼 어쨌든 내가 미분한다는 게 똑같은 정의역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각각의 함수들이 이 정의역에 대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걸로 미분해줘야 된단 말이야 나누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계속 정의역분의 치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Q라는 문자로 얘의 정의역을 Q라고 보고 싶어? 근데 Q도 문자잖아 그리고 어떤 I의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많이 진짜 속고 사는데 뒤에 있는 다 괄호를 없애버렸어. 그럼 저희 여태까지 Y에 대한 미분만 본 겁니다 그쵸 항상 Y의 X에 대한 미분만 본 거죠 X의 정의역으로 본 거죠 네? X에 대한 미분 X에 대한 미분은 없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요 수트에서는 없죠 수는 그냥 배워요 저희가 나중에 어려요 희야 왜요? 정형인데 Y 무조건 정의역 X 치역 Y입니다
가끔가다 정의역 T 취업 많이 되겠죠. 네, 기하의 시험들 대해서 일단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원을 미분하는데 어쨌든 또 원에 요 4니까 야 1,루트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줘라고 합니다. 1,루트3 이 원 위에 점이에요. 이쯤에 있어요. 접방이 궁금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요. 그럼 어쨌든 dx분의 dy를 구해야 되겠죠. 자, 상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문자 뭐랄까? a라는 애를 할게요. 얘가 a에 대한 함수예요. xa죠. ya예요. 미분하면은 일단은 xa 제곱이 미분하니까 2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프라임이 나와야 되는데 a에 대해 미분하면 프라임이 나오겠죠. 자, 이 y이 a니까 이거 미분하면은 이 y가 나오고 그 다음에 a에 대해 미분한 y가 나와야죠. 그렇죠? y 프라임이 나오는 속미분 얘가 0이겠죠. 근데 내가 뭘 했어요? 1,3에서의 기울기를 물어본다는 건 여전히 x축, y축 이미 뒀다는 거죠. x, y에 대한 즉 dx분의 dy가 궁금하다는 거죠. 또 그렇죠? 이건 문제가 정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문제들 항상 어떻게 정해져 있다? 접선의 교육이 dx분의 dy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음함수 있는 거 이렇게 문자 다 바뀔 수 있고 정의역치가 다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해놓고서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네. 아니 누가 정의역 누가 취업인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건 dx분의 dy예요. 약속이래. 이렇게 외워. 이제 읽어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dx분의 dy가 궁금해? 그럼 이렇게 할게. 넘겨. 이 나눠. 얘 나누자. 그럼 dx분의 dy가 나왔겠지 이쪽은. y 나누자. 마이너스 y분의 x가 dx분의 dy가 나왔네. 없어지고. 자, 1,루트3에서의 기울기 궁금했지. x가 1이고 y가 루트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3분의 1 기울기 나와. 저 원방을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y분의 x가 나오겠죠.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외우는 건 좀 별로죠. 아니 외우는 건 아니고. 예, 모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y분의 x 기울기가 나옵니다. 우와 이거 전설적인데 y 좌표가 0이면 무한히 초월했어. 마이너스파이 0이면 기울기가 없잖아. 맞네. 무한대가 0분의가 나오면 없겠지. 기울기가 없는 그 무한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저희가 원의 방정식을 시험 보는 한 수학 뭐 이런 거 배우면 쿵 완전 개꿀 아닙니까? 근데 아예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원 위에 점에서의 적방을 외우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A, B에서의 적방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A, B가 기울기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오겠네요. 네. 그쵸? A, B였으니까 Y분의 X니까 그쵸? 이게 기울기에 이거를 지나는 게 적방이면 그러면은 B를 좀 곱해볼까요? B, Y는 마이너스 A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이게 넘어가면은 AX 더하기 BY가 일단 나왔고 얘는 R제곱이겠죠? A, B가 R제곱이죠. 이걸 증명해놓은 거잖아요. 이건 이미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시켜놓은 거죠. 중앙선 이거는 외우는 게 편하죠. 이게 훨씬 편하죠. 훨씬.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기에는 이거 음함수 기분도 증명 안 하면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별로 귀찮잖아. 안 했어. 그래서 안 해줬어. 어차피 이때 할 거니까. 그리고 몰라도 되니까. 초월적인데 너네 원방 할 때 이거 적방 증명하는 문제 나왔어? 안 나왔잖아. 문제 안 되는 건 안 가르친다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적방 그냥 할 수 있어 저거. 야 적방 그리고 원래 저 방식 말고 이 방식이 더 좋아. 이게 훨씬 편하지. 적방 금방 증명하거든. 중심에서 기울기 수직이지. 그러니까 이 기울기 A분의 B면 얘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마이너스 B분의 A 이거 지나니까 금방 나와 증명은. 근데 굳이 안 해. 문제 안 나오고 귀찮으니까. 일단 그래서 내가 뭐 수학사는 아니잖아. 자, 수업해봐. 이런 게 음함수 미분법인데 뭐 재미는 있죠? 그렇죠? 네. 아까 그래서 매개분수 미분은 약간 시작 단계고요. 이게 진짜 미분하는 건데
몇 가지 미분을 해보시면 조금 와닿으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풀어보는 게 재미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필수예제 1, 2번은 그냥 지금 해보시죠. 네, 저는 잠깐 쉬러 갈게요. 네, 얘네가 하시죠.